지장간입니다. 지장간. 지장간이란 요 책에는 59쪽에 있죠. 지장간은 지지 12개 글자 속에 숨겨져 있는 천간의 글자입니다. 그래서 지장간이라 해요. 간. 그죠? 천간의 글자를 말한다. 그 다음에 지지에는 항상 요 생지와 왕지와 고지라는, 그죠? 생지는 뭡니까? 역마성을 띈다 했고, 그 특징들이 갖고 있는, 왕지는 또 뭡니까? 이 도화의 특징을 갖고 있는, 또 고지는 뭐죠? 화계의 특징을 갖고 있는 세 부류가 있다. 고의 생왕고의 운동성을 말합니다. 여기서도 생왕고로, 계절에서도 생지, 그다음 왕지와 고지로 가고, 그다음에 사회적 합에서 사회적 합은 삼합, 그죠? 생지, 인오술, 생지, 왕지, 고지, 또는 사유축, 생지, 왕지, 고지, 이제 이렇게 이제 이 세 가지로 생왕고로 나누어진다. 그런데 책에 내가 지금 요래 해놨는 건 뭐냐면, 이 당시에, 지금 이걸 완전히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이 당시에는 책 막 초창기에 하고 막 이럴 때는 혼자 독학하시는 선생님들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지장간이 맞니 안 맞니, 그래 막 내가 오지 마라 하기도 하고 막 이래서, 그때 어떤 사람은 고지 말고 그것도 뭐 자기 혼자 하지 말라고 여기서 배우러 왔어요. 자기 말이 맞다고 고지 말고. 검증도 안 돼. 내가 처음 배웠는데, 어느 선생한테 배우니까 그게 맞다는 거지. 그 하얀 도화지에 처음 그림 그렸으니까 그래 넣었어요. 그게 맞다라는 그 고집을 안 바꾸지는 기라. 그래 이래가지고 원률 분야도와 뭐 굉장히 이렇게 진짜 안 할 말까지 다 해가면서 그래 이제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나중에 그 한 분이었어요. 남자 선생님 한 분은 여러분들이 오지 말래요. 수업이 안 됐거든. 어느 정도 하면 이래 가르치는 선생님이 맞다 하면 자기가 받아들여 보고 연구해보고 아니다 하든지, 자기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다고 해서 그래서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많은 그런 게 있어. 그래서 내가 이 책에 이런 내용을 매번 내가 이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 보면은 인사신에는 생지를 하고, 그 생지 속에는 두 개의 오행을 갖고 있다라고 좀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좌오묘유는, 왕지는 그 지장가 도화잖아요. 도화는 자기 순오행 밖에 없다. 물론 음양은 갖고 있죠. 음양은 오행 갖고 있지만 자기 본 오행 한 개만 갖고 있다. 진술충미는 요거는 사지라고도, 이 고지, 그죠? 고지는 화계라 해서 그 안에 그 오행들을 세 개의 오행을 감춰져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잘 아시고, 생지만 있으면 생지의 특징으로 볼 때, 생지만 이거나 생지가 많이 있으면 지지에 명예 있다는 것은 생지의 특징인 시작은 잘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추진력과 마무리는 잘 안 되는 사람입니다. 마무리는 누가 하면 생왕고에서 마무리하죠. 어서오세요. 예. 그래서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아주 이제 이 단면적인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생왕고지의 분포에 따라서 그 명예, 그 사람의 성장을 일부 파악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자, 여기서 지장간의 글자가 천간에 있다면 확실히 작용한다. 그 명예, 지지 네 글자 중에, 그죠? 지지 네 글자 그 속에 지장간이 그 천간에 떠 있다라면 그거는 확실하게 작용한다. 우리 월에 있으면은 격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듯이 일의 것은 뭡니까? 내가 염원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일지의 지장간에 있는 것들이 위에 있으면 내가 염원하는 것이 언제 펼 수 있다, 이루어진다, 이런 거고, 사회적으로 쓰는 것이 하나의 격이지만은 언제 일찍 또는 늦게 쓰여지기도 한다. 이런 걸 알아보는 거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내려보면 내면, 외면, 뭐 본질 일어났는데, 이것도 보면 좀 그래요. 내면, 외면, 본질을 20%, 30%, 50%, 이 제가 모 교수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직접. 이거는
월율 분야도를 어떤 적용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지장가이라고 얘기했거든요. 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선생님들 이제 그 당시에만 해도 월율 분야도와 그 사람들 다 그렇게 알았어요. 내가 지장간에 이렇게 이야기, 나는 책에 아예 다 빼버리잖아. 이 책 만들 때도 다 빼버렸거든요. 그래서 내가 강하게 주장했는데도 사람들이 이제 그 당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많이 이제 혼자 공부하면서 또는 주변에 어디 가서 이제 공부하면서 전부 다 이 월율 분야도를 지장간이다라고 배웠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강하게 어필한다고 내가 이래 놓은 건데, 이것도 아닙니다. 20, 30, 50 하는 것도 이거는 월율 분야도에 작용하는 어떤 기준을 말하고 한 달 30일 중에, 그죠? 20, 30, 50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 밑에 보면 여기 중기 말기 또는 여기 중기 본기라고 하죠. 요거는 생지는 7, 7, 16일 이런 얘기거든요. 자, 용 메모를 해보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 것 중에 이 여기 중기 본기였죠. 20, 30, 50 가는 거는, 그죠? 그렇지. 여기와 중기와 본기가 20%, 30%, 50%로 작용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지, 왕지, 고지도 없고. 그 다음에 지금 그 밑에 이거 다 월율 분야도입니다. 그 다음에 생지와 우리가 이야기하는 왕지와 고지는, 그죠? 생지는 7, 7, 16일 작용하고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왕지는 10, 20일 해서 30일 작용하고, 고지는 9, 3, 18이죠. 9, 3, 18일 작용을 한다. 이래가 이제 한 달 작용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 월율 분야도는 한 달 중에 여기가 작용하는, 그럼 한 달은 어떻습니까? 우리 명리에서 한 달 기준은 거의 4일 날이 입춘 있고, 그죠? 5일 날, 6일 날, 7일, 8일 그 사이에 매월 초입 절입기가 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 초에. 그러면 이번 달 같은 경우는 뭐 5월 5일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럼 5일이 넘으면, 5일이 지나면 여기에 기운이 작용한다라는 거예요. 7일 동안. 5일에서 7일 동안 작용하면 12일까지겠죠. 그죠? 그러면 12일부터 또 19일까지 7일이니까, 그죠? 7일이니까 19일까지는 중기가 작용하고, 만약 역마 같으면 인이라면, 그죠? 작용하고, 여기에서 16일은 자기 본래의 거 작용한다. 생지는 뭡니까? 인사신해잖아. 인사신해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이란 것도 막, 인이란 것도 여기는 무토다라고 하잖아요. 저는 무토가 없다라고 하잖아요. 거기 무토가 7일 작용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7은 뭡니까? 여기 있는 거는 무, 병, 갑이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이 7일은 다음에 병화가 작용하고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간목은 이후에 작용하고, 그러면은 야가 지금 5월이 아니라 인달이니까, 인달이라고 가정했을 때 5일부터 이제 이렇게 요 예를 들어서 한 얘기입니다. 5월 9일 날 태어났어. 그죠? 5월 9일이면 여기에 포함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무토사령인 거예요. 무토의 기운을 갖고 있는 거죠. 내가 인달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이런 얘기거든요. 야의 기운이, 무토의 기운이 작용할 때 가장 많이 할 때잖아요. 내가 인달이지만은.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19일 사이에, 12일부터 19일 사이에 태어난 병화의 기운으로 왕사, 이런 얘기예요. 또 그 이후에는 또 간목. 또 이 사람들은 운 볼 때도 또 어떻게 보는지 압니까? 운은 보면 요건 1년이잖아. 요건 한 달이잖아. 요걸 1년으로 그대로 대입시킵니다. 퍼센테이지로. 요거는 30일을 100으로 봤을 때 하잖아요. 1년을 100으로 봤을 때라 그러면 요렇게 운의 흐름을 본다. 그런데 이거는 월율 분야도예요. 지금도 만약에 월을 나누는 거예요. 월을 세 등분은 또는 두 등분은, 그죠?로 나누었을 때 그 각각의 지장 간에 있는
기운들이 움직이는 것을 나누어서 움직인다. 원률 분야 도표. 그 지금 우리는 지장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장간은. 그죠? 책에 몇 쪽입니까? 59쪽입니다. 지장간은 이게 아니라 지장간은 그런 것들 뭐 격이고 뭐 나발이고 다 필요 없지 뭐. 형충파에도 필요 없잖아요. 이거 지대로 써야지 뭐. 자동으로 써야지는데. 그럼 화계가 왜 화계입니까? 화계도 필요 없지. 가만히 놔두면 지대로 써야지는데. 고소에도 나와 있습니다. 화계는 진술충미 토 화계는 충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충을 가장 두려워하는 글자는 도화예요. 도화. 강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붙으면 서로 대빵들끼리 붙는데 붙으면 그냥 깨짐, 단절, 뭐 이별, 뭐 절단 뭐 이런 거잖아요. 그 화계는 어떻습니까? 내가 감추어져 있잖아요. 그걸 꺼내서 쓸락하면 장독 깨야지. 또 끄집어내야지 합에 의해서. 그죠? 진함철 같은 거 넣어갖고 붙여 나오든지 이런 거잖아요. 이게 합형충파예거든요. 그래야 그 있는 게 쓰여집니다. 요하고는 안 맞죠. 개념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원률 분야도 아닌 지장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원리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책의 내용은 있고 그 원리만 말씀드리면은 생지는 여기 켜져 생지는 인사신해를 말하죠. 생지라 하면 이제 기초하시는 분들 그죠? 생지는 인사신해를 말하는데 그 생지에는 지장간이 두 개의 오행이 있다. 그죠? 두 개의 오행이 있다. 그죠? 자, 그럼 생지 한번 볼게요. 생지는 인, 사, 각 계절 초입에 있는 거죠. 각 계절 초입에 있는 게 생지잖아요. 그래서 역막, 뛰어다닌다. 자, 역막. 인의 생지는, 인의 것은, 지장간에 가지고 있는 것은, 자, 한 계절 역막, 탁 받으면은 한 계절 앞에, 그죠? 한 계절 앞에, 그렇지. 한 계절 앞에 초입에 있는 요 천간의 글자. 한 계절 앞에, 요 야는 봄이잖아요. 한 계절 앞에 초입에 있는 야 글자, 천간의 글자. 그러니 병화죠. 그죠? 병화와, 그 다음에 지본질의 거, 간목, 그죠? 요렇게 두 개의 오행을, 인목은 병화와 간목의 두 개의 오행을 갖고 있다. 이거예요. 그죠? 옛날에 무병갑으로 이래 배우셨잖아요. 무병갑. 물은, 여하튼 뭐 유체무연이라 해서 뭐 있는데 안 쓰여진다라고 뭐 어려운 말 말로 합니까? 빼버리면 되지. 그죠? 그래서 빼버리고 인목 속의 지장간에는 병화와 간목이 있다. 두 개, 병화와 간목이니까 이 두 개의 오행이잖아요. 그래서 두 개의 오행이 있다. 또 야는, 그럼 사화는 뭘 갖고 있겠습니까? 그렇지. 이야, 예. 하나를 말씀드리니까 두 개는 작아지죠. 아니, 이체를 아니까 그런 거예요. 외우기는 어렵다니까, 진짜로. 그래, 요거 하고, 지거. 그죠? 지거, 병화잖아. 경금에서. 그래, 사화 속의 지장간은 경금과 병화가 있다는 거죠. 그죠? 여기서 원률 분야도로 말하면은, 여기서 이 생제에 무토를 하나씩 접어야만 무병갑, 무경병 이런 식으로 다 접어야만 그게 원률 분야도예요. 똑같습니다. 그럼 요거는요. 신금에는 지장간에 요거 있겠죠. 한 계절 앞에 임수와, 그죠? 그 다음 신금은 지경금이잖아. 천간에 가면 경금 요렇게 갖고 있다. 그죠? 신금과 경금 두 개가 있다. 그 원률 분야로 말하면 여기는 무인경, 없는 무를 갖다 붙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생지, 해수는 당연히 한 계절 앞에 봄에 있는 거
간목과, 그죠? 간목과 지 천간의 글자 임, 무, 갑, 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지만 우리 지장간에는 간목과 임수 요 두 가지. 그래서 생지는 각각이 두 개의 오행을 갖고 있다. 하나는 먼저 들어온 하나는 앞계절 초엽에 있는 천간의 글자, 또 하나는 지본인가, 그죠? 그래서 두 개의 오행을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왕지는 오행으로는 지 하나 것밖에 없다. 오행은 지 하나밖에 없다. 하나 오행. 그죠?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여러 각도로 분야, 이 지장간을 처음부터 외우기는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이 원리를 아시면은 이 그림만 그려 놓으면 이 지장간에 뭐 들어있다는 아시거든요. 왕지는 뭡니까? 요거 묘, 계절의 가운데 있는 거잖아. 도화. 도화의 글자들을 왕지라 한다. 그 왕지에 해당되는 야는 봄의 가장 왕지는 뭐겠습니까? 지거의 음랑을 다 갖고 있다는 거. 순수 목오에 간목과 을목을 것을 다 갖고 있다. 그러니 지거의 음랑의 것을 다 갖고 있는 거죠. 다 갖고 있다. 간목과 을목. 남의 오행 건 안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화는 당연히 오화도 그러면 지거 음양을 갖고 있으니까 병화와 정화, 그죠? 다른 오행 안 갖고 있는 거죠. 유금의 도화는 당연히 경신금이죠. 경신금을 갖고 있고 쉽잖아요. 그 다음에 자수는 이 순수 지수 오행에 있거든요. 그죠? 임수와 개수. 이 원리만 하시면 쉽다니까. 그죠? 박사님, 이제 원리를 이해하시니까 안 외워도 그림만 그려놓으면 지장간 합니다. 왜냐면 지장간은 중요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면 화계에 해당되는 이 고지. 화계. 이건 화계죠. 아까도 말씀드린 화계 덮어 있다. 그죠? 이 고지는 계절을 넘겨주는 거예요. 계절을 넘겨주기 위해서 내가 많은 것을 갈무리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자, 보게. 봄의 계절에서 여름으로 넘겨주는 진이라는 글자는 그 지장간을 가지고 있는 원리가 바로 직전에 있는 거. 바로 직전. 요걸 이제 여기라고 표현합니다. 넘어온 기운. 그걸 을목이죠. 을목을 갖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여기서 뭘 갈무리해야 됩니까? 지삼합의 왕지거. 그 직전 계절입니다. 신자진 삼합이잖아요. 지삼합의 왕지의 천간의 글자 개수죠. 개수를 왕지의 삼합의 고지거든. 삼합의 고지잖아요. 창고. 그죠? 창고 고지거든. 그 개수와 또 지거, 무토, 지거, 무토, 요렇게 세 개. 을개무, 을목과 개수와 무토 세 개의 오행을 갖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야들은 뭡니까? 요걸 다 진토가 을개물을 갈무리하고 이 말입니다. 을개물을 여기도 여기 이 봄은 뭡니까? 봄을 성장하고자 하는 기운을 갈무리하고 여기서는 분열 확산해야 되는데 그죠? 갈무리하고 그다음에 뭡니까? 이 신자진 이 왕수 한기를 내가 또 갈무리하고 이거잖아요. 그다음 무토로 성장하고자 하는 이걸 분열 확산할 수 있도록 이걸 닫아놔야 내가 이 세 개를 갈무리해야 여기서 분열 확산하는 작용이 원활해진다 이 말이거든요. 좋아진. 그래서 지장간 진토 속에는 을개무가 있는데 정리하자면 지계절에 강한 왕지의 것, 그죠? 바로 직전거 이야기해도 됩니다. 직전거, 그죠? 그 다음에 지삼합의 지가 고지니까 지삼합의 가장 왕한 기운을 지창고로 집어넣고, 그죠? 그 다음에 지무토, 환경 변화를 일으켜줘야 된다는 거죠. 환경 변화를 열어줘야 된다. 그래서 요거는
지 속에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 뭐라 하노 장독 속에 넣어놔놓고 내가 깔고 앉아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 속에 뭐 있는지 나도 모르죠. 안 배우면 모르죠. 근데 이걸 쓰려고 하면 지가 자동으로 알아가 20% 30%뭐 이랬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그걸 두드려 깨야 나오고 그 보물을 쓰잖아요. 문을 열어야 쓰는 거죠. 이게 지장간이란 말입니다. 자, 어쨌든 진이라는 것에는 을, 개, 무, 이 세 개의 오행이 있더라. 원리만 이해하면 됩니다. 미토의 고지는, 그러니까 원리는 바로 앞에 거, 여기는 바로 앞에 거의 천간의 글자, 정화와 또 야의 왕지, 해, 묘, 미, 왕지, 묘의 천간의 글자, 을목과, 그죠? 그 다음 지거, 기토, 요렇게 정을기 세 개를 여기 미토 속에 갈무리 함으로 가을을 열어주고 이런 얘기예요. 가을. 이 성장하고자 하는 기운, 확산하고자 하는 기운, 이런 걸 내가 갈무리 해야, 그죠? 갈무리 해야 열매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환경을 열어주는 거예요. 야, 요런, 그래서 그 지장간에 만들어지는 원리, 이제 다 이해되시죠? 술의 지장간에는, 말씀 한번 해보실래요? 그렇죠, 신. 옛날에 이렇게도 안 나왔대. 옛날에 사람들이 한 40명 돼도 안 나왔어요, 진짜로. 처음 들으시잖아요. 지장간 처음 들으시잖아. 아니, 이거 하면 진짜 자동으로 나와야 되죠, 신생으로, 그죠? 옛날에는 진짜 안 나왔다. 그 다음에는, 저거 삼합의 왕지 거니까, 그죠? 삼합은 인오술이잖아요. 그리고 오의 천간의 거, 정화가. 또 하나는 지거리가, 그죠? 무토. 그 이제 이걸 외우는 거죠. 신정무. 솔토 속에는 신정무가 있다. 이런 거예요. 이걸 내가 갈무리 해야 열어준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축. 이제 뭐 자동으로 나오는 거죠. 축 하면 개수. 그죠? 개수와 또 삼합의 왕지. 왕지는 사유 축이잖아요. 그 유는 신금이죠. 신금과, 그죠? 또 직거, 기토. 이렇게 화계에 해당되는 고지는 고지이기 때문에, 그죠? 고지이기 때문에 계절적 고지, 그죠? 또 지삼합의 왕지의 고지는 다 고지 창고 속에 집어넣고 넘겨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 그런 식으로 돼.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지장간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죠? 여기 지장간 끝.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없죠? 이제 이 원리가 이해되시잖아요. 원리만 이해하면 됩니다. 야, 오늘 진짜 쉽습니다. 지장간 하면서 제일 쉽다, 진짜로. 진짜입니다. 진짜, 아니, 화요일 날 내 저서 했잖아요. 화요일 날 저 달성구조 했거든. 전부 진짜 갸우뚱하더라고. 지금까지 기초 하신 선생님들, 이번 학기 하면서 오늘이 제일 어려워 얘기하더라. 진짜로. 근데 똑같이 저보다 저서 더 뭐하고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더라고. 설명 잘 하시니까 쉬운데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원리라. 근데 여기 창고는 여기서 덧붙여, 요거는 이 지장간이 만들어진 원리만 이해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요건 이제 화계, 고지, 창고, 그죠? 창고를 말한다. 그죠? 요래 왜 창고인지 아시잖아요. 막 집어이었잖아. 지 계절에 있고 강한 기운도 집어였고, 지 삼합에 그 전에 있는 계절도 지 집어였고, 지 것도 집어였고, 그랬는가 어떤 다른 환경으로 넘어졌잖아, 토들이. 그런데 어떻습니까? 묘라는 말이 있죠. 묘지. 선생님 묘지 아시죠? 그렇지. 선생님 묘지 아시죠? 그래, 야들은 고지도 되지만은 묘지도 되거든요. 선생님 아세요? 선생님 아세요? 그렇지.
그럼 네, 세분 그러네. 어떤 글자한테는 반드시 묘지고 묘와 고를 구분해야 됩니다. 고는 창고예요. 창고란 뭡니까? 집어넣었다가 필요 없으면 집어넣었다가 필요할 때는 끄잡내 쓰는 거예요. 창고. 묘는 우리 사람이 죽어서 묘 들어가는 것 같은 거죠. 그대로 염해가 꽁꽁 뭐가 좁은 데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환경에 놓여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운의 흐름 속에서 내 운의 흐름 속에서 그런 환경 속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어느 글자는 그 묘지에 들어가 있으면은 그런 모양이다 이거거든요. 그런 모양이거든요. 야는 진부터 하겠습니다. 지는 뭡니까? 십운성을 했기 때문에 다 알잖아요. 지는 이 십운성 다시 안 해도 되겠죠. 그럼 시간 너무 오래 걸리니까. 임수가 십이운성의 출발지가 여기거든요. 가장 기운이 수가 가장 기운이 약한데 임수가 위치적으로 여기 있잖아요. 사해축이잖아. 충대 가장 기운이 약한 지역이 여기서 12운성의 기운이 가장 없다고 해서 절지라 절. 요 자리가 절리 절. 임수는 사화에 기운이 아주 약하다 이 말이에요. 그죠? 약하다. 그래서 요거는 양의 글자는 순행하잖아. 그죠? 순행하지. 12운성 순행하잖아요. 순행하면 절태양생한 병사묘 이리 되거든. 그때는 12운성 절태양생 욕대 근황세 병사묘 이리 되거든요. 그럼 진이라는 글자는 개수한테서는 개수는 이거 들어있잖아요. 을개무 개수가 들어있어는 개수한테는 창고이지만 임수한테는 묘지다 이 말입니다. 묘자리 그 말이에요. 여기 있는 거는 창고라 끄집어낼 수 있다. 임수는 없잖아요. 임수는 진을 만나면은 완전히 이 꽁꽁 묶여 갖고 그 속에 딱 요래 있는 거 그 모양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기운을 어떻게 씁니까? 아주 기운 없죠. 우리 사람으로 친다면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죽고 끝난 상태예요. 그죠? 그래 그 상태의 기운은 이거거든. 야들은 천간의 글자들을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들은 진이 야를 만나면 어떠냐는 거지. 완전히 꼼짝 못하네 그잖아 기운이. 그죠? 완전히. 만약에 진 일간이 뭐든 간에 진이란 글자가 진이 아니야. 임이라는 글자가 깔고 앉았든 임진 뭐 같이 깔고 앉았든지 또 아니면은 그 다른 밑에 지지에 있든지 간에 원래 진년이 왔잖아요. 원래 진년이 왔으니 설명하기 전에 진년이 왔으니까 임수한테서는 진이라는 글자는 맥을 진한테는 임수에게 맥을 못 쳐요. 왜? 몇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 기운이니까. 그래 어떤 일간이든지 간에 임수가 명이 있을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임수는 원래 진년이 옴으로 인해서 묘에 들어가는 그러한 꼴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임수를 이제 거기서 조금 확장해서 확대해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요게 무인가예요. 요게 어떤 육신과 육신이냐에 따라서 그 해당되는 그것은 진년에는 많은 것을 내려놔야 되겠구나. 거기에 대해서 자꾸 욕심을 내봐야 묘로 들어가는지라 안 되겠죠. 요렇게 이제 우리가 덧붙여서 해석을 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진이란 글자는 을개무의 창고는 되지만은, 그죠? 임수한테는 묘지였습니다. 또 하나 더 있죠. 여기는 또 신금이잖아요. 신금이 천간의 신금의 십이운성 출발지가 여기에요. 여기. 그죠? 요 경금과 신금이거든. 경신금이니까. 역순하잖아. 절태양생, 욕대건왕, 쇠병사묘, 쇠병사묘, 요래 되거든요. 그러면은, 진이란 글자는 임수뿐만 아니라 신금이 요 없잖아요. 없는 거는 요거에 대한 창고지.
야와 신금한테는 묘지이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진년이 왔기 때문에 임수와 신금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그 두 개의 글자의 육신과 육신은 진토 속으로 빨려 들어가서 묘지에 앉는다. 그러면 이 두 개를 해석하실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토들의 글자들은 꼭꼭 양의 천간 한 개와 음의 천간 하나는 묘로 들어갑니다. 묘지예요. 지는 요거 두 개 묘지였잖아. 미토는 여기 개수잖아, 개수. 개수의 묘지이기도 하고, 여기는 간목이다. 간목 출발하잖아. 간목의 묘지이기도 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 또 3년 지나면 또 술년이 오고, 또 축년이 오잖아. 이 돌아가면 또 술은 병화와 무토의, 그죠? 병화, 무토가 여기가 절지로 출발하잖아요. 양이 그래서 병화와 무토의 묘지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목이니까 갑과 을이잖아요. 여기 을목이다. 을의 묘지이기도 하고, 그 두 개의 묘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러한 화계에 해당되는 연, 그죠? 진술충미연이 오면은 연초에는 보면은 딱 두 가지나 할 말이 생기잖아요. 딱 두 가지. 묘자리에 들어가는 거, 묘지에 있는 거. 묘지 그 명에 만약에 딱 있다. 그럼 그 최소한의 그 있는 그 육친의 것. 또 뭐겠습니까? 지장간에. 이것들이 쓰여지겠나 안 쓰여지겠나라는 거죠. 그럼 쓰여지는데 요게 월지에 있으면 진이 만약 여기 있어. 월지에 있으면 이 을개무가 올해 사회적으로 쓰여지겠나 안 쓰여지겠나. 요게 일이 있다. 그럼 네가 평소에 염원하던 게 원래 이루어지겠다 안 이루어지겠다라는 걸 좀 알 수 있죠. 그런데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만약에 지장간의 것이 진이 왔는데 내게 진이 있던 진진형에 의해서 변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기 기존에 쓰던 것과 새로운 것이잖아. 여기 이제 바뀌어서 쓸 수 있겠다 없겠다. 이렇게 바뀌어지는 환경도 되지만은 임수와 신금한테서는 묘로 들어가는 년이다. 이걸 고래 하면 벌써 뭡니까? 우리가 이 명리적으로 통변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이야기할 거리가 몇 개 만들어진다. 그래서 고지와 그죠? 고지와 묘지의 분별은 이렇게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기초 과정에서는 사실은 좀 분별하시기 좀 어려울 거예요. 그럼 고와 묘의 차이는 있구나라는. 그냥 명리를 한참 공부해도 사실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냥 묘고 이라거든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 많은데 묘지와 고지가 다르더라. 예, 그 정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지장간이었습니다.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